오늘은 되겠죠? 네. 아까 열심히 했는데. 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20번까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더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시중문제집에서 애들 내신 대비를 하면서 가장 최고 난도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들만 좀 뽑아왔어요. 네. 이런 것들이 애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쨌든 최고 난도니까 안 풀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도 좀 있을 거고요. 조금 이제 효율적인 풀이를 좀 알려준다면 어쨌든 간에 애들이 그대로 나왔을 때 많이 변형까지는 안 될 거니까 네. 그대로 나왔을 때 좀 맞춰올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문제집이고 올림푸드 고난도하고 블랙라벨이 가장 많이 참고들 하시죠. 네. 네.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자, 우선은 1번부터 20번인데, 우선은 이제 질문 위주로 조금 받아보고요. 그리고 아마 내신 대비하셨으면서 문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시중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안 푸셔도,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하기가 많이 어렵고 설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있으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번호를 좀 먼저 불러주시면 그거 위주로 먼저 좀 써볼게요. 네. 한 20개 중에서 10개 남짓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번호 불러주시죠. 2번, 3번, 12번, 19번. 2번, 3번, 12번, 19번인가요? 예. 네. 18번. 네, 18번입니다. 2번, 3번, 6번. 네. 6번이 좋습니다. 네, 4번은 세리는 거거든요. 해드려요? 한 판인데? 괜찮아요? 반판으로 줄여볼게요. 네, 알았습니다. 방법 없어요, 4번은. 저도. 네. 4번은 애들 질문하면 도망 다닙니다. 네, 네 그리고요. 9번. 제가 약간 코멘트 조금 달아드렸죠. 톡방에 보면은요. 보면은 그거 보고 이게 뭔 소리지? 하는 거 있으면 좀 해주셔도 되고요. 네. 12번도 좀 짜증이 나고. 10 몇 번이요? 7번. 네, 17번입니까? 네. 15번. 네, 15번 하나 추가하고요. 네. 그리고 16번. 일반적인 해설지에 있는 풀이가 저랑 같은 거는 딱히 얘기 안 해도. 네. 8번. 네? 8번인가요? 20번은 말도 안 되게 쉽고요. 어디 문제집인지 모르겠는데. 네. 예, 13번. 자, 요 정도로만 가면 될까요? 네. 네. 11개입니다. 네. 딱 적당하네요. 네. 문제 풀기 딱 좋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방에 올라왔었죠? 예, 예전에 했었는데, 보통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제 그걸 좀 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선은 좀 문제를 좀 떠보겠습니다.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주어져 있는데, FA의 제곱, 그 다음에 FB의 전체 제곱. 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의 식을 항상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 b가 모두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자, 부등식이 들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근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애들 미분 쪽 이거 부등식 관련된 도함수 정의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라 저는 거기에서 좀 생각이 처음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제 질문방 그때 올라왔을 때. 네. 이게 결국은 부등호가 무의미하지 않을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네.
등호라고 놓고 풀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가설을 조금 세웠고, 뭐 다행히 니은이나 디귿을 바로 물어본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물어보는 거니까 따라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역 증명은 간단하죠.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기역 증명은 전부 다 00을 집어넣게 되면 F0의 제곱이 F0 제곱이고 하나 날아가니까 F0의 제곱이 0 이하다. 요 식이 나와버리니까 어떤 실수의 제곱의 값이 0 이하일 수는 경우는 0 되는 것밖에 없죠. 뭐 기억은 간단하게 될 거고요. 보통 이제 니은 때문에 문제지 않을까요? 애들도 이제 니은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자, 니은이 뭐냐 하면, 네. 그때 제가 어떻게 풀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좀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기함수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가 0인 게 맞느냐를 요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구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게 보니까 이게 A가 0이면 B가 X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F X 곱하기 F 마이너스 X, 그러니까 0X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근데 0 집어넣으면 너는 0이라고 아까 증명이 끝났으니까 너가 남은 게 뭐가 되냐면 빼기 fx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되잖아요? 네. 자, 요렇게 지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밌는 건 요걸 넘겨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질문방에서 그때 해결을 해드릴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f-x 더하기 fx. 요 녀석이 지금 이제 0 이하다. 요런 식을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묶어내면 되니까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그 함수식에서 뭐, x랑 x분의 1이 있으면 x 대신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x가 되고, 이런 계열도 많잖아요. 2 빼기 x고 x면 x 대신에 2 빼기 x를 집어넣으면 얘가 2 빼기 x가 되고 얘가 x가 되고, 얘도 뭐 같은 계열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똑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한 값이 이제 어떻게 되겠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개를 곱한 게 어떤 실수의 제곱보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 작은 거니까 음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음음이기 때문에 곱하면 부등호는 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음수이거나 0이 된다는 거니까 이거의 제곱의 구조가 음수이거나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증명 끝이죠. 됐잖나요? 다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은 이게 지금 현재 이거 부호가 확실한 게 0 이하죠. 0 이하인데 요건 또 제곱이잖아요. 그럼 0 이하 곱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인 거니까 요 실수의 제곱이 0 이하가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0 이하이면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디귿은 뭐죠? 네. 디귿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네, 디귿은 어떻게 보여주시면 되죠? 디귿은 구조를 만들려면은 b 대신에 1을 집어넣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데, 다시 거기에서 뭘 해주시면 되냐면, 방금 이 니은 성질을 갖다가 썼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b 대신에 1을 집어넣고, a 대신에 x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이게 f, x의 전체의 제곱 빼기 f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요 식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방금 뭘 갖다가 찾은 거죠? 요게 지금 요 니은 조건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네? A에 1 넣고 B에 X 넣으면 A에 1 넣고 B에 X 넣으면, 네, 그죠? 네, 거꾸로 집어넣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1 빼기 x. 그럼 이거는 어쨌든 간에 f1의 역시 제곱이고 마이너스 fx의 전체 제곱인데, 이게 기함수처럼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면서 이게 x 빼기 1로 바뀌는데,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 구조가 되면서 부등호가 바뀌어 버리죠. 이상이고 이하인 거니까 같다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3번 제가 올린 풀이가 3 곱하기 2 곱하기 2,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요렇게 제가 이제 풀이를 올렸었고요. 혹시 이거 해석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직 안 보셔서 그러신 거죠? 네. 자,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지금 톡방에 문제 하나 올렸거든요.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문제가 뭐죠? 네. 잠깐만요. 네. 그 문제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교란순열 4개짜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 4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자, 지우겠습니다. 자,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1 밑에 1이 오면 안 되고 2 밑에 2가 오면 안 되고 3 밑에 3이 오면 안 되고 4 밑에 4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요 밑에는 1 밑에 1이 오면 안 되고 2 밑에 2가 오면 안 되고 3 밑에 3이 오면 안 되고 4 밑에 4가 오면 안 되는데, 그 줄이 한 줄 더 있어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어차피 이건 3개짜리나 4개짜리는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3개가 오면 나머지 한 개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4x3이나 4x4나 결국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한 개로 결정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 4, 1, 2가 왔으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들어볼까요? 4, 3, 2, 1. 이러면 남은 것들이 자동 한 개가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1 밑에 1이 오면 안 되고 2 밑에 2가 오면 안 되고 3 밑에 3이 오면 안 되고 4 밑에 4가 오면 안 돼요. 같은 숫자가 하나라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모자 걸어놓는 A, B, C, D 모자 문제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죠? 그죠, 진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케이스 나눠서 원래 풀잖아요. 뭐 케이스 나눠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풀어드릴 방법은 그냥 4팩 곱하기 4팩이에요. 네. 자, 요 문제를 보면, 자, 1, 2, 3, 4를 일렬로 배열을 해놓고요. 그 밑에 또 1, 2, 3, 4를 일렬로 아무거나 배열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거 뭐 있을까요? 3, 2, 1, 4 이렇게 할게요. 또 그 밑에 또 1, 2, 3, 4 아무거나 하나 배열해 보실까요? 뭐 할까요? 2, 4, 1, 3. 여기 배열 아무거나 랜덤하게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어차피 잉여류 부분에서 봤을 때 나머지가 지금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로 좀 분류를 할 건데요. 자,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5로 나눈 나머지를 제가 한번 써볼까요? 1이죠? 그 다음에 2이니까 4죠? 여기 2죠? 여기는 3이겠죠? 5로 나눈 나머지를 좀 써볼게요. 근데 이것들이 전대로 겹치는 게 없어요. 잉여류주기의 관점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요. 이해되셨죠? 전부 다 나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4, 3, 12, 4, 2, 8, 제가 구구단을 좀 못해서 4, 1, 네, 불러주시죠? 3, 2, 1, 4. 이건 제가 할 줄 알아요. 네. 그 밑에 건요? 4, 1, 3, 2.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에 1, 2, 3, 4 아무거나 배열해놓고 아래 1, 2, 3, 4 배열해놓고 곱한 수들을 5로 나눈 나머지를 보는 관점이면은 4개짜리 교란풀이 바로 나와요. 원래 분류해서 푸는 풀이는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분류해서 푸는 거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4팩 곱하기 4팩입니다. 네, 되셨나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뭐 자이소리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그 모자 거는 문제로 나와 있을 거예요. 됐죠? 네. 이거랑 3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죠. 이거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분류하다가 참고로 단대부고 작년에 프린트에 있었으니까 올해도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 그 단대부고 애가 제 이 풀이를 보고 뻑가서 팬이 돼갖고 5명을 데리고 왔어요. 네. 자, 두 번째 풀이가 뭐가 있냐면, 자, 이게 문제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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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를 배열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여기는 어차피 남은 걸 하게 되면 되니까 결국은 이거 4개 다 채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줘도 무방하다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떻게 규칙으로 채우는지 조금 볼게요. ABCD가 같은 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문제 규칙이 뭐가 있냐면 여기랑 여기랑이 딱 ABCD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건 교란순열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면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문제에서 또 주어진 있는 조건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미 A가 찌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A가 찌뽕이죠? 그러면, 여기 3개를 채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3팩인데, 조건이 균일하니까 그냥 3팩이라고 묶어주셔도 돼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B, C, D를 이렇게 배열을 때렸다고 칠게요. 랜덤하게. 어차피 동일한 상황이니까 그냥 3팩으로 묶어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와야 될까요? 무조건 CD 아닌가요? 여기는 ABC가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란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CD 이렇게 랜덤하게 배열이 되겠죠. 근데 이게 CD든 DC든 역시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균일하기 때문에 또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럼 얘가 CD가 왔잖아요. 맞죠? CD가 왔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뭔가요? AB. 근데 얘도 AB냐 B에 있는 조건은 균일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2에 넣고 랜덤하게 안 붙거나 배열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만 결정하면 자동 결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방금 저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한번 무식하게 좀 분류를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분류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조금 헷갈리시죠? 설명해 줄 때는 뒤집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나아요. 그대로 그냥 풀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A, B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구죠? C가 올 수 있냐? B가 올 수 있냐? 요게 두 가지잖아요. 우선 C가 오는 것부터 좀 해볼게요. 네, C가 옵니다. 네. 그럼 C가 오면 이거는 이제 수용도로 직접 구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 맞죠? C가 오냐 D가 오냐에 대해서 얘가 지금 올 수 있는 게 잠깐만요. C 요렇게 여기 올 수 있는 게 잠깐만요. A도 올 수 있나요? A 못 오나요? 왜 못 오죠? 네, 왼쪽 끝에. 이쪽도 같은 게 하면 안 되나요? 이쪽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같은 층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분류를 할 때 기준이 C냐, D냐, B냐인데 어떤 두 개는 동일한 상황이니까 곱하기 2 처리하고 어떤 한 개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죠. 자, 여기에 C가 오냐, B가 오냐, D가 오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거 아닙니까? C가 오냐, B가 오냐, D가 오냐로 분류하겠죠. 누구 올 수 있죠? C, B 두 개밖에 안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C가 왔다고 치면 여기 세려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여기 B가 왔을 경우에 또 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린 게 1 곱하기 2, 2 곱하기 2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세렸냐면은 B가 왔을 때는 좀 직접 세려볼게요. B가 왔을 때는 A냐 C냐. 그러니까 애들 보고 세리라고 하면 남은 것들 가지고 세리라고 하면 케이스에 요게 BA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이고 여기는 몇 개고 애들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D가 왔을 때는 또 D가 왔을 때는 몇 개냐 이렇게 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세려주시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에요. 어차피 한 개씩만 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배열된 게 없는 거죠. 보통 여기 있는 놈들 중에서 하나가 빠지는 놈이 그 놈이 이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채워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좋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줄 때는 이게 눕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수영도 그리기가 좀 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질문하는 사람도 되게 밉습니다. 네. 왜 그렇게 사악하게 웃으시죠? 네. 네. 아니,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고 세리는 건 다 싫어하는 거 맞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네. 맞죠? 세리는 거 좋아하세요? 그죠? 네, 세리는 거 좋아하면 보통 채소 변태인데, 그죠? 네. 네, 채소 변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뭐, y는, 이게 루트 x면 또 어떻게 또 좀 비벼볼까 했는데 이게 또 200까지 붙어 있어요. 그죠? 이 200가 굉장히 좌우하는 게 많아요. 루트의 소수 부분이 반올림에서 정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2만 없었어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얘는 고정이 아니에요, 얘는. y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x분의 10n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격자점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방법은 x축 기준으로 세릴 거냐, y축 기준으로 세릴 거냐, 대칭성을 이용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역을 세리는 게 좋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격자점 같은 경우에는 x로 세릴 거냐, y로 세릴 거냐에 따라서 천지 삐까리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거가 요즘에 많이 나오진 않으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좀 답이 없는 이런 나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여기에 y 꼴 1이라고 하는 이 라인업이 있고요. 얘가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교점이 안 나오니까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요 녀석의 개수가 몇 개가 넘어야 되냐면 100개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250개보다 이하가 되어야 돼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n이라고 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격자점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증가함수인 거니까 최초로 넘는 100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이 넘어가는 바로 그 직전까지만 세려주시면 되는 게 맞죠. 그럼 연속된 숫자들의 합이니까 대충 좀 찍어도 애들은 이제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이라면 찍어서라도 풀어온 녀석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말은 해놓고 결국 세릴 거예요. 네. 네. 자, 우선은 어떻게 세려야 되냐면 y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지금 요거보다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를 좀 잡을게요. 우리가 는이라고 보고 경계를 좀 잡아놓고 우선은 조금 해석을 하면 x에 관한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죠. x라고 하는 게 이거는 제곱을 때려서 4로 나누면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여기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쓱쓱 이렇게 하면은 얘가 부등호 방향 유지되면서 뭐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하나는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갈 수 있죠. 뭐 y가 1일 때 x가 몇 개, 2일 때 x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솔직히 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고 y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우선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 y다 1을 집어넣을게요. 방법 없죠? 네. 4분의 1. 좀 알려주세요. 누가 있으시면. 네. 이게 10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팁은 칠판이니까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돼요. 네. 4분의 1보다 이상인 거니까 1보다 이상이라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y가 2일 때는요. 어떤 추세인지 봐야죠. 2면 똑같이 1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네, 5n.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작년에 질문 받았을 때 지금 풀이보다 조금 더 짧은 풀이가 있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네. 자, 세 번째 3을 갖다가 좀 집어넣으면 4분의 9니까 2부터 이렇게 갑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요령껏 좀 할 건데 3분의 n이 아니라 요거 이제 가우스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정수까지니까요. 네? 어디가요? 4분의 9인가요? 4분의 9니까 3이겠네요? 네, 됐네요. 네. 집중 잘하고 있나 봤습니다. 네. 자, y가 3에는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했어야만 했냐?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식을 갖다가 쭉 뽑아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이제 역전을 당하는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좀 계속 세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랑 얘랑이 같게 되는 그때까지는 세려주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게 세려 나갈게요. 공간이 좀 있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n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1부터 하면은 조금 돌아갈 수 있죠. 대충 중간에 한 4 정도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좀 잡히는가 싶어서. 4를 집어넣으면 이게 40개가 되고요. 처음 게 세려지는 게. 두 번째 거는요. 20개. 요렇게 세려지잖아요. 그럼 n이 5이면요. 얘가 50개. 얘는 60개. 얘는 70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대충 얼마쯤 해볼까요? 7. 뭐 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 100, n이 11, 110. 요 정도까지 좀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인업은요. 나누기 2 하면 되죠. 맞죠?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럼 얼마죠? 25개, 30개, 35개, 50개, 55개. 요 정도로 떠주시고. 3되면 어떻게 되죠? 40이니까, 이걸 그냥 빼서 계산을 해야 되나? 4면은 40이니까 3분의 40. 그러면 가우스치 하면은 13. 그러면은 11개? 네. 자, 이런 식으로 세려서 다 더해서 100이 넘는 최초의 n의 값을 찾고 250이 넘기 직전까지를 찾고 네, 이렇게 푸는 거 말고 더 좋은 풀이가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네. 혹시 있어요? 혹시 더 좋은, 네. 역함수로 생각을 해서 하면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역함수로 이제 무리함수 뒤집어 놓고 2차 함수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막상 해보니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저의 느낌은. 그래서 그 풀이가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뭐 그렇게 지금 답을 내셨나요? 네네네네. 이거 이제 어차피 그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 나오시잖아요. 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색칠해 놓고 넓이가 어쩌니 저쩌니 뭐 두 개 합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무리함수고. 맞죠? 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 여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고 잘라서 붙이면 사각형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 잘린 거고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 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2차 함수로 하면은 그나마 좀 식이 좀 간단하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네, 뭐 테리는 것밖에 없다면 자 이제 질문자의 의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도셨죠? 그냥 몰라서 에이 그렇죠. 저 새끼 잘 테리나 이렇게 확인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저 일단 저런 건 도망가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도망가요. 이거 개정 수원 내신 대비할 때 진짜 지랄 오부터 지랄인 게 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뭐 나형 30번 격자점 문제들 들고 와가지고 끝까지 한 개 모자란다고 세려달라고 그러고 이거 때려버릴 수도 없고 네 그죠? 네.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네.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걸 올해 충분히 느꼈습니다. 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네. 여과 없이 보낼 거예요. 찔리는 놈들이 있겠죠. 네. 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뭐냐면 뭐게 안 됐네요. 정역의 집합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7개가 있고요. 네.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 더하기 fx가 영역을 만족하고요. 자, 나 조건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톡방에 써드린 풀이는 3 곱하기 3의 3승 빼기 1이고요. 네, 답지 풀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긴 편이고요. 네. 자, 지금부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거를 좀 갖다 붙이면은 치역과 공력이 같다 문제 아시죠? 네, 치역과 공력이 같은 거 문제 아시죠? 뭐 분할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전체 경우에서 치역이 1개 몰리는 거나 2개 몰리는 경우를 빼는 방법도 있고, 그죠? 약간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선은 치역이 3개니까 어떻게 될 거냐를 보기 전에 가조건 때문에요. 문제를 조금 보셔야 돼요. 자, 가조건이 의미하는 게 기함수니까 무조건 F0는 제로로 가는 상황이죠. 네, F0는 제로로 가고요. 근데 그게 아닌 기타 아덜스는 예를 들어서 F1이 3으로 가면 F-1은 짝꿍이 정해진다는 거죠. F1이 3으로 가면 F-1은 마이너스 3으로 자동으로 같이 따라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선은 치역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0은 포함이니까 남은 치역이 될 수 있는 파서블은 뿔마 1이거나 뿔마 2거나 뿔마 3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떤 놈이 치역으로 채택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게 3가지였다 이 소리고요. 전혀 상관이 없죠. 뿔마 1이든 뿔마 2든 뿔마 3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곱하기 3이라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이 문제는 뭐로 바뀌어버리냐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이렇게 가는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가는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이 1로 가면 3은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1로 갈 거니까 자동이 결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0은 그 와중에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왜 넣었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미 0이 채택이 됐으니까 0으로는 안 가도 치역이 이미 0이 찌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3의 3승 눈치채셨죠? 자, 3의 3승은 얘네들이 여기에 가는 랜덤한 방법의 경우의 수가 3의 3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가고 네가 이렇게 가더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은 지금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갔어요. 누구 때문에 갔어요? 3이라고 하는 놈이 갔겠죠?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안 됩니까? 전부 다? 네, 0으로 가는 이 경우는 치역이 0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그거 한 개만 빼서 전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자, 8번 한번 가볼까요? 네. 네. 혹시 또 좋은 방법이 있냐라고 아마 여쭤보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약간 그 극한 문제 푸는 그런 느낌이네요. 극한 이제 응용 문제 푸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뭐 그림은 뭐 쉽게 그리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이게 8번이죠. 네. 자, fx는 누구니? 했더니 루트 절대값 x 빼기 2 그리고 전체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그림만 그릴 줄 알면은 아니 절대값 루트 x의 그림만 그릴 줄 알면은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되는 모양인 거니까 지금 이게 절대값 x에다가 빼기 2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4만큼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뭐 그림을 말은 이렇게 쉬운데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우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얘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 푸는 키라서요. x가 0보다 큰 쪽으로 시작하게 되면 루트 x 빼기 2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4만큼 내린 거니까 이런 모양. x가 음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4만큼 내린 거니까 대충 이런 모양. 어차피 정의역은
꼴보니 정의역은 꼴보니 여기까지만 정의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2하고 마이너스 2 여기서만 이렇게 되는 모양이고 여기가 띠띠띠띠 끄면 길이 비는 좀 안 맞는데 좀 봐주세요. 네, 마이너스 4. 자, 얘 그림은 이렇게 그냥 쉽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 하면 F 합성 fx 요 녀석이 어떤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k라고 합니다. 그럼 k에 따라서 종속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제를 좀 들고 싶은데 밑에 있는 거 그냥 3개밖에 없으니까 공교롭게도 g-4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럼 k 대신에 이게 마이너스 4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많이 푸시잖아요. 얘를 갖다가 t라고 보면 ft 아일랜드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란 말이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되는 그때 x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찾으면 4개다. 그래서 고로 너는 4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이 뜻이죠. 됐죠? 네. 자, 마찬가지로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와 0인 경우도 치환해서 천천히 풀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도 한 개만 알려주고 나머지 2개는 풀어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네. 됐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1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9번이 질문이 안 나왔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9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정구가 이게 무한히 있는데 A가 처음에 거 얘를 갖다가 끄고요. B는 여기서 끄고요. C는 여기서 끈대요. 근데 이제 A가 어떤 식으로 끄는 거냐면은 얘 첫 번째 거를 점등하고 나서는 거기다가 P배한 것만큼 더한 거를 또 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가 3이라고 하면은 얘를 끄고요. A가 얘를 끄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B는 거기서 이제 P배한 것만 더한 걸 빼는 건데 예를 들어서 B가 그 P가 2가 돼버리면은 끈 걸 또 끄게 되는 거니까 안 돼버리겠죠. 그러면 C라고 하는 이 녀석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R만큼 간 놈을 갖다가 계속 등차 수열로 저희는 등차 수열 아니까 그걸 갖다가 해당하는 놈들을 계속 꺼내가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번씩만 전부 다 이런 식의 규칙으로 다 돌아왔을 때 모든 정구가 다 꺼지게 되는 경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정수를 3가지로 분류해보라 그러면은 애들이 이래요. 0, 음의 정수, 양의 정수. 틀린 물이 아니죠. 그죠? 4가지로 분류하라고 그러면요. 0,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맞죠. 그죠? 네. 자, 정수를 이제 어떻게 분류하는 잉여류 문제는 많이들 설명을 하셨을 거고요. 결국은 이게 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답이 바로 나오냐 하면, 이렇게 되나요? 2개 순서상이? 네, 4, 2. 4가 되겠네요. 네. 자, 여기 어떻게 바로 2개가 나오냐면, 얘가 꺼지는 계열이 우선은 이게 3개로 꺼야 되는, 모든 정수가 다 표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출발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는 3K 빼기 2번째를 끄고, B는 3K 빼기 1번째를 끄고, C는 3K째를 갖다가 3K 계열을 끄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게 3개로 모든 놈들의 정수를 다 표시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근데 이게 더 되느냐예요. 당연히 저거는 아마 찾으셨을 거고요. 더 되느냐. 자, 일단 3개로 모든 정수를 분류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5개가 넘어가면 불가능하고요. 4개를 3개로 분류하는 방법이 가능하죠. 우선 4개로 정수를 인연으로 나누는 방법이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정수를 갖다가 나머지로 사로난 나머지를 분류하는 게 이게 4가지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요거 2개를 합치면 2의 배수죠. 네. 그러니까 요런 계열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이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가 뭔지라고 하는 게 궁금하시다면
요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분류해서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A가 너를 껐니? 너를 껐니? 너를 껐니? 이렇게 세 개만 분류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되셨나요? 네. 자, 9번은 제가 추가로 해드렸고요. 네, 그러면 남은 게 이제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싫습니다. 네. 제가 분류라고 그렇게 썼는데 질문하지 마 분류 이렇게 써놨는데도 네 그죠? 네. 자 13번 네. 자 주머니 안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9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공 4개를 임의로 뽑겠대요. 대성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 조건이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인데요 5, 6, 7, 8, 9 이렇게 9까지 있죠. 네, 가조건이 뭐냐면 10까지 돼요? 아니죠? 네. 12번인가요?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12번입니다. 네. 자, 10까지 되는 게 9까지 되고요. 그래서 가조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이 내수를 뽑아서 곱했더니 넌 누가 되는 거냐면은 10의 배수가 된다. 그러니까 뭐 5는 반드시 뽑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하고 4하고 6하고 8은 적어도 한 개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네. 나머지 거는 상관이 없고요. 뭐 이런 뜻이겠고요. 두 번째는요. 나 A분의 B, C, D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5가 넘어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안 되죠? 왜냐면 A가 5가 되는 것부터 찾으셔야 되는데 6, 7, 8, 9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약분을 해줄 수 있는 건더기가 있나? 6이면 네, 10의 배수를 만들 수가 없죠. 네. 2하고 3이 있어야 되는데 10의 배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기껏 해봐야 1, 2, 3, 4, 5인데 5도 안 돼요. 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A가 1, 2, 3, 4, 4개일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보기 힘든데 이 조건도 같이 들어가 있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요. 그죠? 네. 이 조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때리시면 되는데 A가 1인 경우에 무조건 5 한 개는 뽑혀야 되는데 5가 어디에서 뽑혔는지는 나중에 결정합시다. 뭐 5가 여기 뽑혔다고 칠게요. 여기 하나 뽑혔다고 칠게요. 경우에 대해서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랜덤하게 세려야죠. 숫자 3개를 세려서 어차피 그걸 뽑는 순간 BCD의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맞죠? 그냥 2개만 뽑으면 되는데 5가 뽑혔으니까 여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B가 5라는 보장이 없고요. 제일 숫자 3개 중에서 이제 5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조합과 대응이죠.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5를 뽑았으니까 이게 10의 배수가 되려면 너 하나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6건이죠. 그죠? 전체 경우에도 해서 3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 저 짝수 계열을 한 개도 안 뽑히는 경우를 직접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C 2 빼기 3C 2로 A가 1인 경우는 나오고요. 되셨나요? 네. A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분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분류예요. 네. 네, 이 정도만 설명해줘도 아이들도 다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뭐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하는 이게 빰 때리기 문제가 되겠죠? 네, 빰 때리기 문제. 13. 자, A가 1, 2, 3, 4, 5고요. A에서 A로 가는 집합. 1, 2, 3, 4, 5. 1, 2, 3, 4, 5. 합성을, n번 합성을 시켰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겁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 합성 FA가 A가 되는 방법의 경우의 수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어떤 경우도 있겠죠? 얘가 1, 2, 2로 가면 반드시 그 다음 번째는 2가 1로 가야 되니까 2개가 이렇게 파티 짜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양으로 분류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항등함수가 되는 이 경우가 있고, 두 명이 크로스, 나머지가 이렇게 되고, 얘랑 크로스, 얘랑 크로스, 산타 크로스, 그리고 얘가 하나 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개수가 1개. 요거는 5C 2개. 얘는요, 5 곱하기 3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되셨나요? 네. 자, 요거는 뭐, 그 토너먼트 문제랑 같아요. 한 명만 크로스 시킬 놈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요. 분할 분배를 해주셔도 되고. 점화식으로 풀고 싶으세요? 점화식으로 풀고 싶으시면 이 5개에 대해서 두 번 합성한 거를, 이 n개에 대해서 두 번 합성한 걸 an이라 하면 1이 1로 가는 경우에는 남은 거를 교환해 주시면 되겠고, 1이 기타 아덜수로 가면 자동 결정이니까 남은 것들.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은, 하나 뺐으니까 n-1가지, 2개 제외하고 이 규칙대로 만들면 되니까 이런 점화식이 하나 나오겠죠. 네. 되셨나요? 그래서 뭐 이제 1, 2, 3, 4, 5 몇 개 구해서 점화식의 일반항을 집어넣고 구하시면 이거 개수가 늘어나더라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외울 만한 점화식은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외울 만한 건 아니고 점화식 세우는 거 정도로 연습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이 다 돼 있는 애들한테는요. 자, 그리고 몇 번 해야 되냐면 5번. 이게 원래 방탈출인가? 이런 걸 방탈출이라고 해요? 아닌가요? 아니요. 왜 이렇게 인상 쓰시죠? 제가 무식해서요? 네. 저기 뭐지? 어떤 문제에서 봤냐면은 작년에 스터디 하면서 사자는 호랑이를 잡아먹고 뭐는 뭘 잡아먹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요. 이제 뭐 같이 방에 있으면 난리가 난다 뭐 이런 거니까 떨어뜨려 놔야 된다. 얘네들은 뭐 이런 문제예요. 문제는 충분히 바꿔서 각색할 수 있죠. 그렇죠? 얘랑 만나면 무조건 싸운다. 뭐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꼬리 잡기 문제인데요. 네, 좀 재밌는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A는 B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근데 A하고 B가 만나면은 둘 다 문제가 되는 문제아들이에요. 맞죠? 그럼 A하고 B는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B는 C를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고 C는 또 D를 잡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고 D는 A를 잡을 수가 있고요. D는 E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E는 B를 잡을 수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지금 줄친 부분은 절대 다른 방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맞죠? 네, 답지는 아주 재밌게 풀어놨던데요. 풀이가 길어요. 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이 서로 다른 방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칠게요. 1, 2, 3, 4, 5번. 답지풀이부터 얘기해 주시면은 뭐 4개 방에 들어가는 경우, 3개 방에 들어가는 경우, 5개 방에 들어가는 경우 분류를 해서 각각의 모든 케이스를 구해놓고 있고요. 답지풀이는요.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색칠하기 문제랑 약간 좀 느낌이 좀 비슷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A는요 몇 개 걸려있죠? B, D 2개 걸려있죠. B는요 3개. B가 다 걸려있나? 3개 걸려있죠. 네. 그리고 D는요 3개 걸려있죠. 결국 이제 B하고 D는 또 지네들끼리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가 쓴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5 곱하기 4의 3승, 톡방에 올라온 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풀었거든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은 B하고 D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을 같이 보자고요. 얘 같은 방에 들어갈 수 있죠. 따로 들어갈 수도 있죠. 요게 2개만 나누면 얘네들이 문제하기 때문에 얘네들만 사라지면 나머지 애들이 상관없다예요. 문제아부터 집어넣을게요. 왜냐면 얘네들이 제일 많이 걸려있잖아. 문제아들부터 먼저 좀 집어넣자고요. 우선 B 너 들어가 하는 게 5가지예요. B가 들어갔어요. 야, 너 D 여기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싫어요. 들어갈래요. 이게 나누겠죠. 그럼 D가 여기 들어갔어요. 나머지 애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나머지 A, C, E는 전혀 겹치는 게 없죠. 갈 수 있는 게 4가지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 싫어. 나 따로 갈래. 그러면 너 들어갈 딸 또 골라. 네. 그러면 남은 애들이 또 전혀 B랑하고 D랑하고는 들어가기 싫어하는 상태니까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A, C, E의 운명은요? 네,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3의 3등입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방탈출. 네. 좋은 문제죠. 네. 내일 수업할 거 늘었다. 네. 저는 각색을 할 겁니다. 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기출 문제고요. 기출 문제는 고리가 5개가 있는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2개만 보인다. 이게 기출 문제예요. 네. 네, 이거는 그거를 약간 각색을 해놨죠. 층도 조금 더 많고요. 8개 층이고요. 근데 어떤 규칙을 해놨었냐면 4개 쌓아야 된다. 그 조건이 어디 있나요? 높이가 같다. 두께가 같으니까 4개 쌓아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하노이탄 느낌으로 1, 2, 3, 4 이렇게 그리면 나머지 건 어떻게 하죠? 5, 찍, 쌍, 우와. 네. 자, 여기 8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바라보게 되면 이 8개가 다 보이는 상황인 거죠. 위에서 바라보면. 근데 이게 요 녀석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이렇게 욱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서 바라보면 누가 보이냐면 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얘보다 작은 새끼는 안 보이고 얘보다 큰 새끼만 보이게 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 크기 순서대로 쌓여있는 높이가 같은 2개의 탑을 만들었을 때 2개의 원판만 보였다라고 합니다. 각각이요. 네. 둘 다 2개의 원판만 보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차피 8C4 하면은요. 자,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지네들끼리 서열 1, 2, 3, 4, 2가 정해지고 나머지가 서열 1, 2, 3, 4, 2가 정해지는 상황이에요. 8C4 해가지고 우선은 4, 4로 나눠야 되는데 같은 무더기니까 200분의 1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1, 2, 3, 4 이거랑 또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1등 제일 작은 거, 2등인 거, 3등인 거, 4등인 거 이렇게 2개의 무더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개만 계산해서 전체를 제곱을 곱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느낌일 거고요. 자, 여기도 이제 모양 분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야, 너가 서열이 1, 2, 3, 4, 2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4개가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4라고 하는 녀석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개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4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번째 칸이냐, 3번째 칸이냐, 4번째 칸이냐 이렇게 3가지로만 분류해 주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6, 3, 2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4가 2번째 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올 수 있는 한 개 아무거나 잡고 나머지 또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다 이 뜻이겠고요.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뭐가 왔다고 칠까요? 3이 왔어요. 그러면 1, 2가 와도 되고 2, 1이 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어차피 큰 거에 가려서. 3 곱하기 2라는 뜻이고. 4가 여기에 오게 되면은 같은 이유로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고요. 얘네들은 대소관계가 정해지니까 3가지고. 4가 이제 여기 오는 경우에는 3이 반드시 맨 위로 와야 되는 거요. 3이 이렇게 있어야, 네, 3이 뒤에 있으면 안 되죠. 3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나머지 1, 2를 배열해 주니까 2가지. 이건 분류는 뭐 금방금방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했고요. 17번이네요. 네. 대박입니다. 네, 2개 남았습니다. 집에 갈 수 있을 것인가요? 네. 이거 18번 문제 할 건데요. 불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근데 풀이가 이제 뻥 안 치고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네. 한 페이지 양단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예요. 네. 자,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지빛깔이의 시간과 효율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A, B, C, D, E라고 되어 있는 게 사람이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규칙하고 전혀 언급이 없는 새끼는 프리덤입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녀석은 되게 프리하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제 같은 놈이고요. 근데 이제 A, B, C 중에서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2개는 이웃하는데 1개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따구로 나와 있어요. 네. 3개가 다 이웃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해놨냐면 A하고 D하고는 이웃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두 개 한 개로 뜯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하나만 볼까요? 이그젬플 11, 22, 33 중상고 옛날 문제인데요. 솔직히 되게 쉬워 보이죠? 네, 일렬로 배열해요. 1은 1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요. 2는 2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럼 뭐 포배로 빼도 되죠? 네. 맞죠? 이거 분류를 한번 풀어보셨나요? 1, 2, 3은 상관없어요. 3은 상관없어요. 뭐 3은 3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규칙 붙여도 되고요. 개수가 뭐 이렇게 3 한 개 더 넣을게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자, 1은 1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요. 2는 2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분류를 해서 풀어봐라. 그러면 이제 애들 이제 가관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 분류는 11, 22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게 다시 2가지, 6가지가 되는데요. 이 6가지 케이스를 다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1과 2가 자리 바꾸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3가지만 분류해도 곱하기 2 처리해 주시면 돼요. 네. 자, 무슨 소리냐면 1, 1, 2, 2를 배열하는 방법이 1, 1, 2 이런 녀석도 있겠지만 1, 2, 1, 2 또 뭐 있을까요? 1, 2, 2, 1 이렇게 한 다음에 1, 2를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있는데 동일한 규칙이라도 곱하기 2 처리했다 이런 느낌이고요. 요걸 이제 분류를 해서 이게 풀어야 됩니까? 하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우선은 제가 V표 쳤죠? 이 V표 친 거에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 여기는 여기 한 개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게 분류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공부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근데 3이라고 하는 게 다 떨어져 있으면 또 쉬워요. 3도 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죠? 3은 이웃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얘는 최소 2개 무더기로 나눠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3이 통째로 들어가는 경우는 안 되고 2개 한 개 들어가는 경우에는 2개 한 개냐 1개 2개냐 2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한 개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 반드시 한 개 받고 남은 한 개를 결정하면 되니까 3가지. 자, 이런 식으로 세려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얘 같은 경우에는 노답이네요. 네, 3이 다 한 번에 통밥으로 들어가는 게 5가지. 2개 한 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OC, OPE 하면 되겠고요. 한 개 한 개 한 개 들어가는 경우에는 몇 번째 들어가려고 고르면 되는가? OC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줄 풀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3이 통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1가지. 2개 한 개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에 2개냐 1개냐 들어가는 게 2가지. 2개가 들어갔다고 치면 남은 1개가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는 거니까 4가지. 한 개 한 개 한 개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 하나 받고 시작해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니까 4, 2가지. 이게 분류를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18번은요.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8번을 어떤 식으로 풀어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A하고 D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어쨌든 2개 한 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우선은 저는 어떻게 분류를 했었냐면 A, B, C를 일렬로 배열해 놓고 여기에 맞게끔 D랑 E랑을 갖다가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A, B, C를 분류하는 방법이 총 6가지가 있는데 상황은 딱 2개로만 나누면 된다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가운데 A가 있는 상황과 가운데 A가 없는 상황으로 2개만 나눌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B, A, C처럼 이런 케이스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2가지가 나오겠죠. A가 가운데 있는 경우는. 그럼 A가 가운데 없는 경우에는 4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2 곱하기 삐리리 할 거고요. 칠판 크니까 크게 이용할게요. A, B, C처럼 이렇게 양옆에 있는 경우가 4가지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를 할 겁니다. 이게 같은 규칙이라는 거죠.
ABC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이 6가지가 되는데, ABC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이 6가지가 되는데, A가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옆쪽에 있느냐, 이렇게 4개, 2개로 나누는 거예요. 되셨나요? 참고로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풀 19번 문제도 이렇게 풉니다. 저는요. 네. 19번 문제도 거의 한 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짧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30번 문제죠. 19번 문제가. 자, 요게 우선 분류를 해놓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게 뜯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3개가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실제로는 여기 구멍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는 브로킹을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도 뭐 천천히 한번 나가보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게 뭐니 했더니 D랑 E랑이 있는데 2가지로 나눌게요. DE가 붙어 다니는 경우와 DE가 떨어져서 다니는 경우로 2가지로만 나눌게요. 자, DE가 붙어서 당기는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여기랑 여기랑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실제로 ED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동 결정이고요.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D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동 결정이죠. 그래서 붙어 다니는 경우에는 2가지. 됐나요? 네, 붙어 다니는 경우에는 2가지가 될 거고요. 따로 다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따로 다니는 경우. D부터 넣을게요. D부터. D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디죠? 직접 세릴까요? D가 여기라고 치면. D가 여기라고, 여기 가능하죠? 가능하면은 E는요?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2가지. D가 여기면요? 안 돼요? 따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안 되죠? 네, 오케이.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요? 또 2개야지겠죠. 네, 그래서 2가지 곱하기 2가지. 그럼 6이 12가지가 되겠죠. 네, 첫 번째 거는 끝났습니다. 네. 자, 2번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똑같아요. D랑 E랑이 붙어 다니느냐, 떨어져 갈 거냐. 네, 붙어 갑니다. 얘는 1가지. 얘도 1가지. 버터 얘는 2가지. 얘는 2가지. 들으셨나요? 6가지. 됐죠? 왜냐면 이런 데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됐죠? 이해되셨죠? 네. 분류가 나쁜 풀이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요. E는요. 떨어져 가는 경우에는 D부터 넣습니다. 네. D 넣을 수 있는 거. 여기면 D를 못 넣죠? 여기도 못 넣네요. D가 여기 올 수 있죠? 여기 오면 E가 여기냐, 여기냐 2가지예요.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D가 들어가면, E가 여기냐, 여기냐 2가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2개 한 개로 갈라줘야 되거든요. 네, 곱하기 2. 잠깐만요. 뭐가. 6이 아니라. 네. 몇이죠? 양 옆에는 양 끝에 안 돼. 예. 3이죠. 네. 다시요. D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양옆에는 안 되니까 여기는 1가지, 2가지밖에 없으니까 3가지. 네, 맞죠? 네. 그러면 이게 28하고 12, 40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조금 되게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을 쳐요. 분류로 풀어주세요. 맨날 분류로 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문제들만 한 30문제를 가져와가지고 계속 분류시켰어요.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저기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저도 지치긴 하던데요. 그다음부터 분류해달라고 절대 안 합니다. 네. 네. 절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냥 빠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마지막이죠. 19번 문제. 2016년 10월 교육청 30번 문제입니다. 나형인지 가형인지 모르겠는데 나형이겠죠. 30번이니까. 30, 이과에서 30번이 이 학통 문제가 나올 일이 별로 없겠죠. 나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풀이가 많이 길고요. 자, 이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블랙라벨에서 제가 가져온 것 같은데 사실 블랙라벨뿐만 아니라 시중 문제집에 이 문제를 넣어놓고 있어요. 작년 단대국어 프린트 문제도 있는데 선생님이 풀어주다가 40분 풀어주다가 네. 방송 중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냐? 네. 자세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은 A 학교는 3명이죠. 근데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니까 A가 바뀌어서도 그게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지를 보통 정해줘야 되고요. 근데 B 학생들도 3명이 되고요. C 학생도 사실 2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슨 규칙이 있냐면 같은 학급의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을 할 경우에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에 배정한다. 즉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것만. 무슨 말이냐면 여기 A가 되면 얘는 누군지 골라야 되겠지만 남은 두 놈은 번호가 작은 게 앞에 들어가는 자동 결정 상황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분열인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가포순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또 추가로 규칙이 돼 있냐면 같은 줄에는 바로 옆에 같은 학생이 있지 않고 또한 앞뒤에 같은, 즉 이웃한 부분에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풀거든요. 제가 이제 써드린 걸 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풀었고요. 네. 조금 더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요렇게 좀 두 개를 한번 좀 나눠보고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해석을 해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두 명 파티를 짜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A, B, C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냐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리를 갖다가 배치를 하느냐부터 먼저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A가 3명이고 B가 3명인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같은 학교는 안 되니까 A가 예를 들어서 B랑 짝지했어요. 그럼 A가 또 이게 뭐야 이거 참. 네, A가 B로 짝지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A랑 C랑 짝지를 하면 B가 C가 짝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짝지를 하면은 C끼리 이웃하니까 안 되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상밖에 나올 수 없는 걸 우선 인정을 하셔야 되냐면 AB AB는 2개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AC 하나와 BC 하나 이렇게 4개밖에 없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이거 무더기를 통째로 그냥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무더기 자체를. 그럼 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가 나온다? 12개가 나옵니다. 총 합쳐서. A, B, C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의 경우에서 4C2 곱하기 2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가포순을 못 쓰니까요, 지금. 12가지 케이스 중에서 10개의 규칙과 2개의 규칙으로 나눈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는 건 A예요, B예요, C예요. 굳이 특이사항을 하나 잡는다면 C만 좀 약간 특별한 놈이죠. 그러니까 C를 생각을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C가 같은 분단에 있냐 없냐로 2가지로 나누겠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C가 이렇게 같은 분단에 있는 경우와 따로 있는 경우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누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C가 이제 같은 분단에 있으면은 어쨌든 아무래도 간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누군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3명이 같은 분단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분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이 곱하기 2는 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 세트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뒤집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우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우선 C가 같은 분단에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여기가 CC 이렇게 이웃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CC가 이웃했다고 치면 여기가 지금 누가 되냐면 A가 되고 여기는 뭐 B가 되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 남은 게 AB, BA잖아요. AB, BA잖아요. 그럼 여기는 B를 들어가든 A를 들어가든 여기에 아다리가 당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C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 반드시 CC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1, 4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 1, 4에 배치가 될 때 너랑 너랑을 배열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은 A, B냐, BA냐 이렇게 해서 딱 2가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경우는 이제 10가지가 된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걸 통째로 이걸 무더기로 보기로 했으니까요. 어떤 군에 배열을 하느냐 무더기로 보기로 했으니까요. 그 12가지 중에서
CC가 이렇게 있는 경우와 CC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다른 분단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CC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A든 B든 상황은 똑같으니 네 밑에 A면 너는 B가 되고 네가 B면은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고 넌 B니까 넌 A가 되는 거고 B 되는 거고 이거 하나의 케이스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냐면 여기에서 누가 왕따죠? A, B, C. 네. 여기에 누가 오는 건지 A 3명 중에서 누가 올 건지만 정하면 남은 2명은 자동적으로 숫자가 작은 놈으로 자동 결정이 된다는 뜻이고 또한 여기에 누가 오는지를 정하면 자동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A 누군지 A1인지 2인지 3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만 정하면 나머지는 크기 순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니까 끝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C가 다른 분단에 있는 케이스인데요. 찍찍찍찍찍찍. 네, C가 다른 분단.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케이스 중에서 10개 케이스나 있어요. CC. 뭐 배열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A, B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칠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B 밑에는 여기는 누가 와야 돼요? 반드시 A. 얘는 B 이렇게 와야 되고 넌 B, 얘는 A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네,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C랑 요 C가 이제 누가 갈 거냐 1분단에 갈 거냐 2분단이냐 결정해지는 이까지 붙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C를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결정 그리고 여기 결정 여기 세 가지가 되니까 9가지가 된다 이 뜻이겠고요. 자, 여기 곱하기 2는 무슨 뜻이죠?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야 니네들끼리 뭐 시험 볼 때 많이 하죠. 자리 바꿔. 통째로 요 모양 그대로 바꾸는 경우 두 가지씩이 생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